넌 전생에 한국인이었냐? 그러니까 너만 영국 음식이 입에 안 맞지. 세계적으로 맛없다고 유명한 영국 음식 따위.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한국은 영국에 비하면 건강과 음식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어느 나라도 한국 초등학교 급식의 질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 학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먹는 음식만큼은 민감하기에 균형 잡힌 영양소로 유명한 K급식이 한류 열풍을 타고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은 4개의 구성국이 연합해 형성한 단일 국가라서 학교 급식의 식단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긴 하지만 음료, 사이드 반찬, 메인 반찬 등을 하나씩 아이가 직접 고르는 방식은 비슷하고 대체적으로 각종 고기나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의 고칼로리 식단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국도 한국처럼 무상급식이 확대되고는 있다는데 아직까진 저소득층 아이들만 받는 혜택입니다. 영국의 초등학교 급식은 햄버거, 스파게티, 고기 등 고칼로리의 음식이 매일 나옵니다. 한때 학교 급식에서 햄버거를 빼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햄버거 회사의 로비로 물거품이 돼버렸죠. 영국의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한국처럼 성장기 급식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와 함께 급식혁명을 일으키고자 수년간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많습니다. 영국인들의 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서 햄버거나 튀김 위주의 메뉴를 즐겨 먹습니다. 특히 섭식장애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죠. 편식이 심한 아이들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 영양소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작년 해외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거식증에 걸린 딸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여성의 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 글을 계기로 영국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멀리 영국에서 건너온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피아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감동 스토리는 수익금 10%를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 스토리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14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소피아입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크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요. 저는 제 사연을 통해 용기를 얻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부모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 아이는 또래보다 키도 작고 보기 불쌍할 정도로 유난히 말랐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어리니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크겠지라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살 정도 되니까 또래 친구들과의 차이가 확 커지는 걸 느끼고는 아이의 성장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애들은 안 줘서 못 먹는 고기나 빵을 제 딸은 왜 안 먹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지만 먹기 싫다면 억지로 먹이지 마. 자기가 배고프면 먹겠지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딸 아이는 기름 냄새나 밀가루가 싫어서 그랬던 거였는데 말이죠. 그게 문제였는지 아이는 점점 살이 빠져 섭식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주변에서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만날 때마다 키와 체중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키는 때 되면 다 커진다며 웃는 반응만 보일 뿐 그 누구도 진지하게 걱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키 성장도 너무 더디지만 몸무게가 20kg도 안 나간다는 게 더 심각했어요. 아이가 10살 생일이 되었을 때 지난 1년간 몸무게가 1kg도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성장 호르몬 결핍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소아 성장 전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병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주사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이 걱정하니 의사 선생님은 손 엑스레이와 피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엑스레이상 뼈나이가 2살이나 적게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는 9세 4개월에서 12세 8개월이기에 조금 부족하지만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에 더딘 면이 있지만 진짜 문제는 11살 여아 표준 체중이 35.4kg인데 무려 15kg이나 말랐던 것이었죠. 당장은 별다른 증상은 없을 수 있지만 이 상태로 계속 생활할 경우 영양실조와 많은 합병증을 유발해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까지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나이일수록 마그네슘, 칼슘, 엽산, 비타민 B, D 등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한다며 한 가지 영양소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며 한 달 동안 식단 조절을 해보고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식단 조절에도 수치가 내려가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죠. 저는 그동안 아이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이유로
아이가 학교 급식을 남기는 것을 방치하고 집에서도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라고 냅뒀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딸이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도 모르는 것도 부모냐며 남편과 자책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계획했던 가족 여행도 취소해가며 방학 내내 딸의 식단 조절에만 신경을 쓰고 지냈습니다. 식단에서 유가공품을 없애고 콩, 채소, 닭가슴살, 흰살 생선 위주의 식사를 했고 무엇보다 조리 방법을 신경 썼습니다. 또래 친구들처럼 치킨, 피자, 감자튀김에 환장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좋아하는 음식이 없던 아이라 과일, 과채 주스, 흰살 생선 위주의 식사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3주 후에 병원에 갔을 때 딸 아이는 식단 조절만으로 단백질열량과 피부 면역 반응이 좋아졌다는 다행스런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식단 조절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앞으로는 운동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식욕을 돋우고 체중을 유지한다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저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방학이 끝나고 개학 날짜가 다가와서 불안했습니다. 저와 집에 있을 때는 아이가 식단 조절을 성공할 수 있었지만 학교에 가면 또 기름덩어리 음식들 때문에 식단 조절을 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물론 도시락을 싸주면 되지만 카페테리아에서 다른 아이들이 싸온 음식의 냄새만 맡아도 감각이 예민한 제 딸 아이는 분명히 식사를 포기하고 코만 막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밖에서 혼자 먹더라도 점심을 거르지 말고 꼭 먹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온 정성을 쏟아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그리고 개학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하교 후에 도시락통을 던지더니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고기도 못 먹는 초식 동물이냐고 영국인이 아니라고 놀려라며 울더군요. 저는 아이를 설득시키면서 정신없이 몇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2년간 해외 지사로 발령을 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남편은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 지사에 있던 팀이 실적이 너무 나쁘다면서 실적이 좋은 남편과 팀원 2명이 함께 2년 동안 한국 지사로 발령이 난 거였죠. 당황하던 저에게 남편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딸에게 나쁘지 않을 거라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 없는 영국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저희 부부와 딸은 함께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2년은 저희 가족에게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할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준 집은 서울 종로 근처에 있었고 아이는 외국인 학교가 아닌 한국의 일반 초등학교에서 2년을 지냈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걱정을 했지만 학교가 있는 동네에 대사관과 영사관이 많아서 그곳 직원들도 자녀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라 다행이었습니다. 교대한 직원 아이들의 경우에도 적응이 빨라서 다들 문제없이 잘 다녔더라는 후기도 들었기에 큰 걱정 없이 학교를 결정했었죠. 제 딸이 들어간 4학년 3반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다행스럽게도 학교에 잘 적응했고 친구도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이 2명은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이는 엄마, 그런데 너무 웃겨. 이탈리아 친구와 프랑스 친구는 영어를 잘 못해. 그런데 오히려 한국 친구들이 영어를 훨씬 잘해. 선생님들도 수업 시간에 영어로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들 영어를 너무 잘해서 학교 생활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서 신기해. 그런데 나도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한국어 좀 가르쳐 달라고 했어. 딸 아이의 반 친구들,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의 전통이 교차하는 것 같은 교내 분위기까지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한국 학교에 입학시키자마자 모든 게 마음에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바로 한국 초등학교 급식 시스템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딸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에 처음 전학 갔던 날 학교 측에 아이의 건강에 대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교감 선생님은 급식실로 가자며 영양사님과 인사를 시켜주셨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고 나자 영양사님이 먼저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아이에게 알레르기라던가 못 먹는 한국 음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 유상 급식은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영국에서처럼 제가 도시락을 싸서 보낼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까지도 설명해드렸죠. 그러자 영양사님은 한 달 급식표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정확히는 몰랐기 때문에 솔직히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영양사님은 한국 음식은 영국처럼 기름에 튀기거나 밀가루 위주의 식단이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을 무상급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한번 믿고 이용해보라는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남편의 한국 발령 소식을 들은 뒤로 한식에 대해 미리 알아보기는 했습니다. 확실히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조리법이 많았지만 한식에는 나트륨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글도 읽었기에 선택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양사님은 일반 식당들과 달리 초등학교 급식에는 나트륨 함량이 철저하게 제한된다는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실에 방문해서 음식 조리 과정을 견학하고 시식을 해도 좋다며 자신감도 보이셨습니다. 저는 흰 가운을 입은 영양사분을 믿어보기로 하고 등교 첫날부터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첫날부터 급식이 아주 맛있다면서 매일 급식이 기다려진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 도시락에는 이런 반응이 없었기에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정도였죠. 엄마, 한국 음식은 냄새를 맡아봐도 기름 냄새가 안 나고 오히려 고소한 냄새가 나서 먹을만해. 엄마, 오늘 점심에는 소금이 뿌려진 김이 사이드 반찬으로 나왔거든. 김에다가 밥을 싸서 먹는 건데 너무 맛있어서 2번이나 리필해 먹었어. 영국에서는 왜 김을 간식으로만 먹었는지 몰라. 원래 김은 밥을 감싸서 먹는 거래. 아이는 매일 책가방을 내려놓고 그날 먹은 점심 메뉴를 말해주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느 날은 잡채에 밥을 비벼 먹었다고 했고 어느 날은 국물에 밥을 말아 먹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매일 급식을 자랑하니까 저도 궁금해서 직접 맛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만에 만난 영양사님은 저를 기억해 주시며 친절하게 맞아주셨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설명과 조리법까지 알려주시며 모두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엄마들과 친해지고 안 사실이지만 저만 특별히 배려해 주신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 그런지 학부모라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간 날 급식의 메뉴는 삼치구이, 두부 버섯전골, 백김치, 오곡밥, 야채 샐러드였습니다. 저는 딸 아이의 말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맛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음식의 다양함과 양에 2번 더 놀랐습니다. 음식은 정말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다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속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며 딸 아이처럼 저도 리필을 할 만큼 맛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저는 딸과 함께 어린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남편 회사에 부탁하면 통역해 주실 분이 도와주신다고 했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 몇 달 생활해 보면서 느꼈지만 고급 인력이 있는 병원 같은 곳일수록 도움 없이 저 혼자 다녀도 무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알고 보니 병원 내부에도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상주하고 계셨지만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영어로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영국과 달리 아이에게 필요한 검사 몇 가지를 더 해주셨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성장 호르몬 수치가 지극히 정상 범위인데 왜 이렇게 걱정을 했냐고 하시는 거예요. 2년간 한국에서 지내면서 아이는 섭식 장애를 고치게 되었고 체중도 15kg이나 늘었습니다. 지금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있지만 아이는 예전처럼 인스턴트나 튀김 냄새를 맡아도 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한국의 참기름, 고추장 냄새 때문에 다른 냄새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게 된 거겠죠. 제 딸이긴 하지만 아마도 전생에 한국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몸에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건강한 한식을 전 세계 외국인들에게 추천합니다. 한식 덕분에 딸의 거식증을 고쳤다는 영국 부모가 겪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소피아 씨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건강한 한식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동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동 스토리였습니다.